뭘 확인했다는 건지 경찰만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실제 받은 무혐의 통지서입니다. 정신 나간 여자의 무고만 듣고서 성범죄에는 대부분 실형을 받고요. 송치를 무려 2번이나 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위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아무 죄가 없었던 20대 청년을 성범죄자처럼 대하고 성범죄로 몰아갔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빨리 정리해드리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제가 실제 맡았던 성범죄로 무고당했었는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받았던 사건,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6월 23일 오후 5시 34분으로 들었는데요. 한 50대 여성의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내용은 자신이 여성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남성이 들어와서 자기를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은 신고 접수 다음날 해당 건물의 CCTV를 확보하고 이 남성이 화장실 쪽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만 확인하고 이 20대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합니다. 유튜브에 CCTV가 공개됐던데요. 경찰이 CCTV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의문이죠. 영상을 보면 남성은 5시 13분경 화장실 쪽으로 가고 여성은 1분 후인 5시 14분에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CCTV가 화장실 입구를 비추고 있으면 남자가 남자 화장실을 가고 여자가 여자 화장실을 가고 여자가 여자 화장실 나오고 남자 화장실 나온 곳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은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어서 화장실을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이 아무 이상 없이 1분에 그냥 나오는데 이 단계에서 남자가 들어가서 1분 만에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도 사실 의문인데, 여성은 50대고 남성은 또 20대입니다. 22살밖에 안 된 남자가 50대 여성을 보고 성추행하려고 했다, 이런 성범죄를 했다, 이것도 사실 상식에는 좀 반하는데요. 남성은 굉장히 다행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을 녹음했고 억울한 남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사건을 공론화했습니다. 이 남성이 사실 피해자로 밝혀졌는데요. 이 남성은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 날아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무고죄로 인생 날아가는 초입 같다.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도 안 했는데 유죄로 추정해서 강압적으로 억울한 범죄자를 만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경찰은 이 남성에게 CCTV 확인해 봤으니까 본인인 게 확인됐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뭘 확인했다는 건지, 그리고 사실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경찰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 반말을 하는 것은 사실 상하관계를 만드는 것이라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적 없어? 그날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것도 마치 이 남성이 성범죄 유죄인 걸 이런 예단을 팍팍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좀, 이런 식으로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죠. 사건이 경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되면서 경찰분들 사건이 많은 것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사람 인생이 달린 건데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남성은 군대에서 갓 전역한 대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학생이 경찰만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만약에 이번 사건처럼 수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해서 공론화하거나, 또 이따 살펴볼 텐데 천원이죠? 어머니가 이 무고한 여성 음성을 녹음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처벌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 공론화되면서 또 여성의 허위 얘기를 하는 음성이 공개되고 여자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병원에서 약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데 그 약 먹으면 없는 얘기를 한다, 헛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고 이러려고 하는 태도 같은데요. 이 여성이 자백을 한 것도 경찰이 조사를 해서 밝혀낸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의 어머니가 해당 화장실을 찾아갔다가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났네요. 이 무고한 여성이 화장실에 이상한 남자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무고당한 남성 얘기겠죠. 내가 화장실 갔는데 이미 여성 화장실에 있었고 자기를 보고 씩 웃으면서 중요 부분, 성기 부분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만지면서 씩 웃었다. 그래서 자기가 또 발로 찼다. 그러니까 남자가 뛰쳐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가 만나서 남자가 웃은 게 아니라 몰래 훔쳐봤다고 그랬고, 그리고 CCTV 부분에 여자가 먼저 나가죠. 근데 남자가 도망갔다고 그러고, CCTV 내용과 사실관계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어머니는 위대하네요. 사실 선임된 변호사보다 어머니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결국 경찰이 이 사건 여성이 무고였는지 남자가 진짜 범인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한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만 들어도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여성인 게 보이는데 이 여성의 말만 믿고 남성을 입건하고 유죄로 예단해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이 여성이 무고죄로 입건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단언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입건이 됐죠. 경찰은 이 여성을 무고죄로 입건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성을 특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찾아달라고 신고를 한 게 아니라 CCTV 확인하면서 이 남자 맞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이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이 여성 무고죄로 입건 안 할 수 없겠죠. 이 사건은 진짜 천운으로 이 피해 남성의 어머니가 아주 적절히 대응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 남성도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제가 해결했던 성범죄 사건 경찰에서 혐의 없음 받은 사례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때도 무고당한 남성이 20대였습니다. 20대 학생이었는데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여성이 몇 달 후에 남자친구한테 본인과 술 먹고 성관계했다는 걸 밝히면서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의뢰인분 남성과 그 무고한 여성은 술을 마시고 1시간 30분가량 산책까지 했고 만취 상태도 아니었고 또 결정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CCTV까지 확보를 해서 제가 경찰 단계에서 이 남성이 억울하다는 것을 많이 밝혔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카톡 주고받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첨부해서 했는데요. 여성 경찰관 분이었는데 혐의 없음 처분을 사건을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성 동탄 일부 경찰의 잘못된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성범죄에서도 여성의 무고를 밝혀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받은 중간간 대한 무혐의 통지서입니다. 의뢰인분은 동탄 헬스장이 억울한 남성처럼 20대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잘못했으면 실형받고 인생 나락으로 갈 뻔했죠. 동탄 헬스장 사건은 남성분이 공론화를 시켰고 어머니가 결정적인 증거를 녹취하셔가지고 사건이 잘 해결된 케이스였고 제 사안은 제가 변호사로 선임이 돼서 혐의 없음을 경찰 단계에서 받아들였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유튜브에 피해자의 심정이 나오는데요. 피해자가 이 경우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죠. 무고를 당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억제와서 숨도 막혀서 미칠 것 같았다 이러죠. 억울하게 형사 누명을 쓴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정입니다. 20대 남성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수사기관인 경찰이 한 남성에 대해서 정신 나간 여자의 무고만 듣고서 성범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사건으로 보이는데 성범죄에는 이 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대부분 실형을 받고요. 이 사람 인생 낙인이 찍혀서 신상공개 제도도 있는데 형상 성범죄로 낙인 찍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번 동탄경찰서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예전 사건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성 동탄경찰서 자유 게시판에 6월 28일경이라고 하는데 작년 우리 아들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 이 병원에도 군대를 갓 제대한 아들이었는데 무죄 추정 원칙을 고사하고 허위 자백하게 유도신문하고 강압하고 성적 수치심까지 주는 발언을 하면서 부적절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송치와 불송치 말씀드렸었는데요. 송치는 검찰에 보내서 이 사람 처벌하라 이런 거 죄가 안 되니까 송치를 안 하겠다 이거죠. 송치를 무려 2번이나 했답니다. 왜 2번이나 했을까요? 그렇죠. 검찰은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혐의 없음인데 이게 죄가 된다고? 이렇게 의아해서 보안 수사 지휘를 내리고 했겠죠. 근데 다시 해봐도 범죄예요. 송치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네요. 또 어떤 남성은 승강기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여성이 이렇게 째려봤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입건했답니다. 여성은 결국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중이었던 게 밝혀졌고 남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이런 수사를 해왔던 동탄경찰서의 여성 청소년팀이 베스트 수사팀으로 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보이십니까? 저는 경찰청장님 상도 받았고 경찰서 선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집안 삼촌도 경찰서장으로 나오셨고 저는 경찰분들하고 사건을 해서 불송치 받은 경우도 많았고 제가 만난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사명의식도 투철하고 열심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일부 유죄 예단을 갖고 잘못된 수사를 한 일부 경찰 때문에 전체 경찰이 욕을 먹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편파적으로도 여성의 편을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성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당사자가 2명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아예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한 남자를 성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중대한 실책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돌 출신 여성이 자기 소속사의 사람을 성범죄 강간했다고 무고를 했는데 무고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뿐이 안 내줬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남성들은 성범죄를 무고당하면 실형받는데 여성들은 무고를 해서 한 남자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국가 공권력을 교란했는데 그 경우에 그냥 집행유예가 나온다. 이 경우도 뭔가 판사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입니다. 제가 형사 재판할 때 항상 판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형사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도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려는 게 더 큽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제가 아까 이 무고로 피해당한 남성분의 심정 올려드렸죠. 심장이 조여들고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무고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고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드시다면 무고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보거나 성범죄 사건을 잘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고, 이번 동탄 헬스장 사건을 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꼭 남성뿐이 아니라도 여성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